밤늦은 시간, 병원 복도는 차가운 네온등 불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김준호가 병실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답니다. 손에는 아내 박수빈의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나 죽을 거야. 헤어지자. 너 없인 못 살아. 그 글자들이 준호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너가 누구야? 왜 수빈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준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몇 시간 전 수빈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준호는 그녀의 안위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준호가 병실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빈은 중환자실 침대에 의식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에는 온갖 주사관과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다. 의사는 뇌진탕과 다발성 외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준호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깊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수빈의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비밀번호 420, 그들의 결혼기념일. 이 이제 잔인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는 망설였다. 아내의 사적인 메시지를 몰래 보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나 죽을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결국 그는 메시지 앱을 열었다. 수백 개의 대화가 나타났고 이우진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다. 준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심장이 북소리처럼 빠르게 뛰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그 대화를 열었다. 그러자 숨이 턱 막혔다. 우진, 너 보고 싶어. 수빈아. 오늘 밤 어때? 수빈, 나도 그래. 하지만 준호가 늦게까지 일할 때만. 우진, 그럼 평소처럼 데리러 갈게. 준호가 화면을 노려보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7년을 함께 산 여자가 등 뒤에서 다른 삶을 살았단 말인가?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스크롤을 올려 더 읽었다. 수빈, 준호는 나를 전혀 이해 안 해. 그냥 일만 하는 기계 같아. 우진, 그럼 나한테 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수빈, 우진아, 너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준호의 눈이 흐려졌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갔다. 그는 왜 수빈이 이렇게 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들의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 않았고 그는 승진을 위해 늦게까지 일했으며 수빈은 종종 외로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건 최악의 배신이었다. 수빈아, 왜 그랬어? 준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려 병원 복도에 고요를 깨뜨렸다. 멀리서 간호사가 그를 힐끔 보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수빈의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다. 마치 그게 모든 답을 줄 것처럼. 준호가 다시 병실 문을 보았다. 수빈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그는 그녀 곁으로 가서 흔들어 깨우고 싶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우진이 누구인지,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 언제 깨어날까요? 준호가 지나가는 의사에게 힘겹게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의사가 잠시 멈추더니 차분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뇌진탕 때문에 깨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골절상도 심각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수빈과 우진의 대화만 가득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보았고 이번엔 사진 앱을 열었다.
수빈과 우진의 사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폴더를 넘겼다. 그리고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수빈과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셀카였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배경은 낯선 호텔 방이었다. 준호가 사진을 확대했다. 수빈의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의 가슴이 산산조각 났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준호가 다시 중얼거렸다.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 찼다. 그는 점점 수빈이 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지 이해했다. 우진과 헤어진 후 술을 마시고 충격 속에 사고를 낸 거였다. 준호가 병원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수빈의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그는 그 휴대폰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바로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박서준, 수빈의 오빠 이름이 떴다. 준호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수빈 어때? 병원에서 뭐래? 서준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다. 수빈의 상태를 말할까? 아니면 그녀의 배신을 털어놓을까? 결국 그는 차분히 대답했다. 안정됐어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대요. 다행이다. 들으니 끔찍하네. 술 마시고 운전하다니? 왜 수빈이 그랬을까? 서준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웠다. 준호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수빈의 메시지와 우진이라는 남자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보고 있어요. 서준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준호야, 힘들어도 수빈 곁에 있어줘. 너 믿어. 네, 형. 준호가 마지못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서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수빈 곁에 있어? 그녀가 그럴 자격이 있나? 준호가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엔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우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수십 통의 통화가 있었고 심지어 준호가 야근할 때도 그랬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수빈의 휴대폰을 쥐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인터넷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검색했다. 삭제된 메시지, 사진, 심지어 위치 기록까지 복구할 수 있다는 글들을 읽었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모든 증거를 찾아낼 거야. 수빈과 우진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이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야 했다. 그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다. 건너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 스마트폰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찾으시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대가 물었다. 준호가 잠시 멈췄다. 모든 걸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간단히 대답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전부요. 알겠습니다. 기기를 가져오시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오실 수 있나요? 네, 바로 갈게요. 준호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이제 슬픔 대신 결의가 서렸다. 수빈이 숨겨온 모든 걸 드러낼 거야. 그녀는 이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준호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수빈과의 추억이 밀려왔다.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 첫 집을 꾸밀 때의 기쁨, 함께 꿈꿨던 미래.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말이 됐다. 그는 눈을 뜨고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다. 내일 진실과 마주할 거야. 그 진실이 어디로 이끌든 물러서지 않을 거다. 준호가 아침 일찍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에 도착했다. 손에는 수빈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어젯밤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수빈과 우진의 메시지, 그들의 사진, 서로 주고받은 비밀스러운 약속들이 가득했다. 그는 차를 몰며 이를 갈았다. 오늘 모든 진실을 파헤칠 거야. 수빈의 비밀 세계, 그녀의 배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포렌식 연구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 건물에 있었다. 준호가 벨을 누르고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컴퓨터와 여러 장비가 놓인 책상이 보였다. 한 남자가 준호를 맞이했다. 그는 40대 초반쯤 됐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띠고 있었다. 김준호 씨 되시죠? 어제 전화 주신 분 맞나요?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네, 맞아요. 준호가 악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손이 살짝 떨렸다. 가져오신 기기를 보여주세요. 복구할 데이터 유형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바로 작업 시작할게요. 준호가 수빈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삭제된 것도 포함해서요. 특히 특정 연락처와 관련된 모든 걸 찾아주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연락처 이름이 있으면 작업이 빨라질 텐데요. 누구와 관련된 데이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호가 잠시 망설였다. 우진이라는 이름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우진이요. 이름이 우진이에요. 알겠습니다. 데이터 복구에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복구된 데이터를 USB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여기서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오실 건가요? 남자가 물었다. 기다릴게요. 준호가 단호히 대답했다. 여기서 나가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사라질지도 몰라. 준호가 사무실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그는 창밖을 보며 수빈과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가 우진을 언제 처음 만났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졌을까? 준호는 자신이 너무 바빠 수빈을 소홀히 했나 싶었다. 하지만 그건 변명이 안 돼. 그녀의 배신은 자신의 탓이 아니야. 몇 시간 후 포렌식 전문가가 준호를 불렀다. 김준호 씨, 데이터 복구 끝났어요. 여기 앉아서 확인해 보세요. 준호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컴퓨터 화면에 복구된 데이터가 폴더별로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메시지, 사진, 비디오, 위치, 기록. 준호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메시지 폴더를 열었다. 복구된 대화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수빈과 우진은 1년 넘게 연인 관계였다. 그들의 대화는 사랑의 말뿐 아니라 준호의 일상을 비웃는 내용까지 있었다. 수빈, 준호 또 야근이래. 매일 그래. 우진, 그럼 오늘 밤 내 집에서 만나자. 와인 마시면서. 수빈, 좋았어. 너랑 있으면 정말 자유로워. 준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는 다음 폴더로 넘어갔다. 사진 폴더에 수빈과 우진이 함께 찍은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다. 레스토랑, 호텔, 심지어 해외 여행지까지. 준호가 한 장을 클릭했다. 수빈과 우진이 해변에서 손잡고 웃고 있었다. 수빈은 준호 곁에서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이게 네가 한 짓이야? 준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포렌식 전문가가 그를 힐끔 보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준호가 비디오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 수빈과 우진의 짧은 영상이 있었다. 영상에서 수빈이 우진 품에 안겨 깔깔 웃었다. 우진아, 이거 올리지 마. 준호가 보면 죽어. 수빈이 영상 속에서 웃으며 말했다. 우진이 카메라를 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걱정 마.
우리만의 비밀이잖아. 준호가 영상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비밀이라고?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수빈이 자신을 속이며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포렌식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준호 씨, 괜찮으신가요? 데이터가 많아서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드릴까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부 주세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쥐어야 해. 법정에서 수빈과 우진이 한 짓을 드러낼 거야. 알겠습니다. USB에 복사해 드릴게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문가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다. 준호가 USB를 받고 사무실을 나섰다. 차에 타서 USB를 꽉 쥐었다. 머릿속에 이제 한 생각뿐이었다. 이혼하고 우진을 고소할 거야. 수빈은 이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수빈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 준호가 병원으로 돌아갔다. 수빈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테지만 그는 기다릴 거야. 그녀가 깨어나는 순간 모든 걸 물어볼 거다.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우진이 누구인지, 그들의 관계가 어디까지 갔는지. 그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수빈의 오빠 서준 이름이 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힘들어도 수빈 곁에 있어줘. 너 믿어. 서준이 다시 말했다. 준호가 이를 갈았다. 네, 형. 그는 전화를 끊고 차에서 내렸다. 병원 문으로 걸어가며 그는 수빈과 우진의 모든 걸 드러낼 거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준호가 병원 복도 끝에 서서 수빈의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손에는 포렌식 전문가가 준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 수빈과 우진의 1년 넘는 배신 증거가 모두 들어 있었다. 메시지, 사진, 비디오, 심지어 함께 갔던 장소의 위치 기록까지. 준호의 가슴에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찼다. 그는 수빈이 깨어나길 기다렸다. 그녀가 눈을 뜨는 순간 모든 걸 물을 거야. 병실 안은 고요했다. 수빈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의식 없이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손발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준호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보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자신의 아내가 이제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병실로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보며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그날 오후 수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준호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수빈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보았다.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다. 준호? 수빈의 목소리가 약하고 갈라졌다. 여기가 어딨어? 준호가 그녀를 뚫어지게 보았다. 눈에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병원이야. 수빈아, 너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 쳤어.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다. 수빈이 눈을 깜박였다.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사고. 왜? 그녀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을 맺지 못했다. 뇌진탕 후유증으로 어지러운 모양이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에 쥐었다. 당장 수빈을 다그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태를 보니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분노가 너무 커서 참을 수 없었다. 수빈아, 너 우진이랑 무슨 사이야?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눈을 그녀에게서 떼지 않았다. 수빈의 눈이 커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왜? 뭐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며 준호의 시선을 피하려 했다. 우진, 너랑 1년 넘게 만난 남자. 준호가 USB를 그녀 앞에 들이밀었다. 여기 너희 둘 기록 다 있어. 메시지, 사진, 비디오, 전부. 수빈이 헐떡였다.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준호야, 오해야. 제발. 목소리가 애원조였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저 변명으로 들렸다. 오해?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USB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수빈을 노려보았다. 너희 둘이 호텔에서 찍은 사진, 해외 여행 기록, 내가 야근할 때 둘이 함께한 시간. 이게 오해야? 수빈이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너도 나한테 관심 없었잖아. 회사. 나 너무 외로웠어. 준호가 이를 갈았다. 그녀의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운 핑계가 돼? 내 탓이야? 목소리가 커졌다. 문 밖에서 간호사가 안을 힐끔 보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수빈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미안해. 우진은 그냥 위로해 준 거야. 내가 약해졌을 때. 위로? 준호가 비웃었다. 둘이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나를 비웃은 게 위로야?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수빈과 우진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거 봐, 수빈아. 이게 네가 말하는 위로냐? 수빈이 사진을 보고 얼굴을 돌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준호야, 제발 나 용서해줘. 우진이랑 다 끝낼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수빈아. 너 이미 다 망쳤어. 그는 다시 USB를 집어들었다. 이걸로 너랑 우진 둘 다 법정에서 책임지게 할 거야. 이혼 소장하고 우진에 대한 제3자 소송도 준비됐어. 수빈이 충격받은 얼굴로 준호를 보았다. 준호야, 제발 그렇게까지 하지 마. 우리 아직 기회가. 기회? 준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너 나한테 기회 준 적 있어? 내가 야근할 때 너희 둘이 뭐 했는지 모를 때 한 번이라도 솔직히 말할 기회 있었어?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수빈의 오빠 서준이 들어왔다. 그는 준호와 수빈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멈췄다. 준호야, 수빈아, 무슨 일이야?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가 서준을 보았다. 수빈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빈이 깨어났어요. 하지만 우리 둘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는 짧게 대답하고 일어섰다. 준호야, 어디가? 서준이 서둘러 물었다. 변호사 만나러요. 이건 우리 둘 문제만 아니에요. 준호가 단호히 말했다. 그는 수빈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흐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준호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갔다. 손에 쥔 USB가 무겁게 느껴졌다. 차에 타서 변호사 전화번호를 찾았다. 전화가 연결되자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김준호 씨 되시죠? 이혼 소송 상담 예약하신 분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3자 소송도 준비하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확고했다. 알겠습니다. 증거는 준비됐나요? 변호사가 물었다. 준호가 USB를 내려다보았다. 네, 충분해요. 다 준비됐어요.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좋아요. 내일 아침 10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자료 검토하고 절차 시작할게요.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준호가 전화를 끊고 차를 출발시켰다. 머릿속에 수빈의 눈물, 우진의 얼굴, 그들의 배신이 뒤엉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7년 결혼 생활이 끝났다. 수빈과 우진은 그들이 한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차가 어두운 밤길을 달렸다. 준호의 눈빛에 결의만 남아 있었다. 준호가 법원에서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이혼 소송과 제3자 소송이 몇 달간 끌어오다 마침내 끝났다. 판사가 준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수빈과의 결혼은 끝났고 우진은 제3자 소송에서 상당한 배상금을 준호에게 지불해야 했다. 준호가 제출한 USB 증거, 메시지, 사진, 비디오, 위치 기록, 가법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모든 게 명백했다. 수빈과 우진의 배신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 준호가 차에 타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USB를 2개 더 복사해뒀다. 하나는 수빈의 가족에게, 다른 하나는 우진의 아내에게 보냈다. 그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빈의 가족은 그녀의 잘못을 덮으려 했지만 준호는 그들도 그녀의 행동을 직면해야 한다고 믿었다. 우진의 아내도 남편의 이중 생활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었다. 그는 USB와 함께 짧은 편지를 보냈다.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이제 다 끝났어. 준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7년 결혼 생활, 수빈과의 추억, 그녀가 배신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슬픔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자유로웠다. 법정 승리가 그에게 정의를 돌려줬다. 한편 수빈은 퇴원해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후 준호와 대면하고 법정에서 패소한 게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준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걸 알려줬다. 수빈 부모님 집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거실 탁자에 준호가 보낸 USB가 놓여 있었다. 수빈의 아버지 박지훈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복구된 데이터를 열었다. 화면에 수빈과 우진의 메시지와 사진이 떠오르자 그는 숨이 막힐 정도로 충격받았다. 어머니 이미연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수빈아, 이게 네가 한 짓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수빈이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아빠,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지며 갈라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야? 지훈이 소리를 높였다. 준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네가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아야 했어. 미연이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수빈아, 왜 그랬어?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가 목이 메어 울었다. 수빈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사고로 왼쪽 다리가 뻣뻣해졌다. 의사는 완전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그녀는 그게 자신의 업보라고 생각했다. 우진과의 관계, 준호에 대한 배신, 술 취해 운전한 사고, 모든 게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엄마, 아빠, 정말 후회해요. 수빈이 힘겹게 말했다. 준호한테도 우진한테도 잘못했어요. 지훈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후회한들 뭐가 달라지냐. 준호는 너랑 끝났어. 그리고 이 USB. 그는 화면의 사진을 가리켰다. 이걸 봐. 어떻게 우리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미연이 수빈의 손을 잡았다. 수빈아,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우리 딸이야. 하지만 이 아픔 네가 스스로 감당해야 해. 그녀의 눈물이 길게 흘렀다. 같은 시각 우진의 아내 최아라가 집에서 준호가 보낸 USB를 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과 수빈의 메시지와 사진을 보았다. 우진아, 이게 뭐야? 그녀가 거실에서 우진을 다그쳤다. 우진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하라야, 오해야. 그냥 친구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 친구가 이런 메시지 보내? 호텔에서 같이 자고 여행 가? 하라가 USB를 바닥에 던졌다. 너 나한테 거짓말했어. 우리 결혼이 뭐야? 우진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하라의 눈물 어린 시선을 피했다. 하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너도 이혼 준비해.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준호가 집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그는 수빈과 관련된 모든 걸 정리했다. 법정 승리, 그녀 가족과 우진 아내에게 보낸 USB, 그리고 마음속 남은 앙금까지.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 모든 게 끝났어. 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탁자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다. 그의 서명이 선명했다. 그는 서류를 서랍에 넣고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왔다. 그는 모든 게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흘렀다고 생각했다. 수빈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고 우진도 마찬가지였다. 수빈 부모님 집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지훈과 미연이 수빈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힘겹게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었다. 엄마 아빠, 저 혼자 살게요. 수빈이 작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미연이 수빈을 끌어안았다. 수빈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 너는 우리 딸이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따뜻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다. 준호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날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모든 게 끝났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